네,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오늘 이 트위터와 인터넷이 이분 때문에 참 뜨거웠습니다. 88 올림픽 때 KBS 메인 앵커였던 정미용 전 아나운서가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메인 앵커 몇 년 하셨어요, KBS에서? 뭐 뉴스 프로그램 한 13년 했어요. 그렇군요. 네.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정 대표가 올린 글과 관련해서 대상이 된 이재명 성남시장께도 저희가 이제 출연 요청을 해서 이 자리에 함께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서는 모든 것을 법정에서 해결하겠다면서 방송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귀찮은데요. 귀찮은 번거롭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시달려가지고 근데 또 워낙 친하게 예전에 알았던 분이라 뭐 만난 지는 오래됐지만 또 모처럼 부탁을 하셔서 나오긴 나왔는데 네. 자, 그러면 오늘 회사 홈페이지가 마비됐어요? 3번이나 서버가 다운이 됐죠. 일종의 회사 입장에서 피해인데 엄청 이런 피해를 전화가 수백 통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? 아니죠. 이거 이럴 줄은 몰랐죠. 왜냐하면 제가 늘 하던 얘기고 제가 트위터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 낙곰수라든지 또는 이 소위 지금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북 세력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에 너무 부정적인 의견을 확산하고 사회를 불안한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게 너무 제가 이건 옳지 않다 생각해서 이제 트윗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.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좀 해왔던 얘기하고 맥락이 전혀 다르지 않은 얘기인데 갑자기 이걸 이렇게 잡아서 공격들을 하고 그러는 것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, 사실. 자, 박원순 시장이 왜 종북 성향이죠? 근거가 뭐 종북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종북, 북한 노동당을 추종한다. 북한 노동당을 추정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. 사실 종북이라고 하면은 북한의 대남 전략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예전에 운동권 중에서 김일성 사상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는 그 주사파들이 이제 그 핵심에 있다고 얘기가 되고 또 박원순 이제 시장 핵심에 아니죠. 그 종북의 종북의 핵심에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북한의 대남 전략을 고스란히 따라한 거죠. 이를테면 미군 철수해라, 보안법을 철폐해라, 그다음에 헌법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애국가와 또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. 애국가도 안 부르고 이런 그렇고요. 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분들을 지원하거나 또는 그분들을 옹호하거나 그분들과 연대해서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분들이 이제 같이 종북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도 그 트윗에 올릴 때 종북 성향이라고 했어요. 종북 성향의 많은 지자체들. 왜냐하면 최근 제가 들어서 여쭙는 거는 박원순이 왜 그렇죠. 박원순 시장님도 똑같죠. 주시죠. 예. 그분은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역사 해석이나 또는 이 보안법 철폐를 집중적으로 보안법에 대해서 책을 2권이나 쓰시고 또 이분이 말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.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. 그 말은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뭐겠어요. 북과 대치하는 마당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. 그렇지 않아요? 그건 아주 해방 때 좋은 그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. 네, 우리 나름대로.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?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을 무려 수만 번, 어떤 분은 20만 번을 침공했다고 말이 있을 정도인데 수천 번 줄여서 하겠습니다. 수천 번을 위협하고 공격했고 양민을 학살했고 간첩단을 내보냈고 쭉 그런 과정에서 안보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. 근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하고 아주 수치의 역사로 만들고 북한에는 친일파가 일찍이 다 제거가 됐고 북한의 역사야말로 정통성을 가진 역사고 이런 식으로 설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행히도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책을 통해서 그 보안법을 철폐하고 또 우리 그 어떤 민주주의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대척 관계에 있지 않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 북한의 그 미군 철수 지속적으로 하시고 박 시장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또 이분이 그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물론 이제 기부 문화를 만든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자본으로
그동안 도와주신 사회단체들이 거의 다 촛불 시위에 앞장선 사람들과 그다음 보안법 폐지와 또 뭐 일학급 파병 반대 뭐 이런 네, 거에서 같은 주장에서 우리가 끊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재명 그런 것만 시장이 도와주신 거예요. 이재명 시장이 왜 종북 성향인지 또 한 가지. 그거 짧게 좀 해주십시오. 그렇죠. 이재명 시장 짧게 해주십시오.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분이 박 시장님은 그만하시죠. 왜냐하면 아니 시간이 한 너무 가지 없어요. 꼭 얘기를 해야 돼요. 북한 인권을 단체를 지원하는 그 서울시에 그동안 쭉 해왔던 예산을 이분 시장 되자마자 그거를 없앴어요. 그래서 지원을 끊었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다른 뭐 보안법 철폐 이런 쪽의 그런 단체들 은근히 지원하고 있는 그런 태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종북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. 예, 제 질문 좀 답해 주시죠.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그 통진당의 그 말하자면 성남이라는 곳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그쪽에서 일했던 분들이 나와서 평가했던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거기 그쪽이 이제 성장했던 기반인데 거기에 이제 주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통진당으로 당선돼서 구당권파의 김미희 의원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시장이 되면서 네. 아예 공동 정부를 만들어서 네. 지금까지 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종북이다 뭐 말이 많았던 그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었고 또 이석기 의원이 관여하고 있던 이런 여러 단체들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지금은 이석기 의원의 보좌관으로 가 있는 그 모 씨가 대표로 있던 그 환경단체가 설립된 지 한 달도 안 됐고 실적도 없는데 시 전체의 저기를 다 몰아줬다는 네. 걸로 시의원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현재 종북임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인수위원회에서 뭐 인수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뭐 인수위 대변인을 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정부 출범 때부터 네. 그렇게 같이 해왔는데 지금은 계속 인터넷에서 이분의 시정 때문에 시끄러워요. 자, 시도에서. 그 정도에서 네. 근거는 들어봤고요. 그 예. 정확하게 올린 글이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. 기억합시다. 이렇게 그렇죠. 올리셨는데 네. 뭐 비리가 있다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생각이나 사상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합시다. 평가를 합시다. 어떻게 비리는 생각하세요? 처벌할 수 있지만 사상은 처벌할 수가 없고요. 그렇죠. 뿌리가 깊습니다.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에 대한 노원 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원래 전대협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홍구 교수라고 이분이 김일성이야말로 이 자수성가형 민족의 영웅이다라고 찬양하면서 그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수채 역사를 만드시는 분인데 이런 을 데려다가 국민을 대상으로 세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역사 특집 특강 시리즈를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주민들이 가서 이 표지판 들고서 네. 데모하고 있잖아요. 네. 이 비 오는 날. 근데 그런 그 어떤 의도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를 뿌리 깊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가고, 이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친헌법, 친국가적인 어떤 그런 조직과 단체라 그러면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. 네.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공공연히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다시 이제 돼가지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시끄럽고. 근데 그 옳지 않다. 사상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해도 좋은가? 비리가 아닌데 이 말씀을 답변해 주시죠. 그렇다 그러면 이분은 제가 말한 거를 제가 무슨 공격을 했나요? 네. 네. 공격 안 하고 시끄럽고 네. 이게 지금 엄연히 반헌법적이고 시끄러워서 반응을 하셨군요. 근데 이재명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되죠. 그럴까요? 왜냐하면 시끄러운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? 예, 이재명 근본적인 시장 문제가 있으니까. 쪽이랑 제가 통화를 했어요. 그쪽 스태프랑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군요. 우린 가만히 있었다. 가만히 있는데 이거 뭐가 이렇게 탁 던졌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첫째, 오늘 그 낮에 모욕죄 혐의를 걸었어요. 두 번째는 명예훼손죄. 세 번째는 후보자 비방. 제가 모욕죄 명예훼손은 그렇고 후보자 비방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후보자 비방은 이분이 이재명 시장이 내후년에 나와야 된다 시장 선거에. 그러니 후보자 비방 아니냐. 이 세 가지 문제를 걸었는데 근데 그 입장에서는 또 갑자기 뭐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 아니죠. 가질 수 있겠어요. 어떠십니까? 인터넷이 네. 이분이 시의회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
시의회에서 이분의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 시정 때문에 말이 많았고. 근데 자기중심적 시정 오늘의 주제가 아니고 종북과 관련된 그 고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. 그러니까요. 시끄러웠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본 거예요. 이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고 지금 시정이 어떻게 들어갔고 왜 이렇게 의회에서 야단들을 하고 하는지를 봤고요.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향의 분들이 가능하면 지자체장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요. 이분이 얘기한 거에서 옳지 않은 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다음에 뭐 후보자로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. 제가 들은 바가 없고 만약에 이런 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사회에 이 많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일으키게 된다면은 이건 정말 문제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의 건전한 가치와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게 우리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건 옳지 않다. 정미용 대표 같이 트위터에 정말 파급력이 큰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건 정말 굉장히 큰 책임감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. 책임감이 없는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. 이렇게 지금. 제가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보였던 종북 성향의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종북 성향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이분들이 무슨 간첩 활동을 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보다 더한 얘기를 더한 사람들도 더 많이 떠들고 있어요. 지금 대통령을 그렇게 동물에 비유해서 마구 욕을 하고 당선자를 마구 욕을 해도 되는데 저는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당선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 사회,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이렇게까지 불러일으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종북이 뭔지 또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뿌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치에 혼돈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이재명 시장이 3가지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. 우리 정미용 대표께서는 대응 어떻게 하실 그렇죠. 겁니까? 일단은 제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고 생각하고요. 제가 뭐 조금 알려졌지만 제가 무슨 대단한 무슨 파워풀한 뭐도 아니고 그냥 이름이 좀 알려져 있다 뿐인데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전 비판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저를 거른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는 이 공익 사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무고하게 저를 걸었기 때문에 저는 무고죄로 그거 반소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. 무고죄로 반소를 그다음에 이분이 또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. 욕설을 막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명예훼손이 분명히 되죠. 그럼 무고의 명예훼손으로 반소를 할 가능성이 있군요. 지켜보겠습니다.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오늘 이 트위터와 인터넷이 이분 때문에 참 뜨거웠습니다. 88 올림픽 때 KBS 메인 앵커였던 정미용 전 아나운서가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메인 앵커 몇 년 하셨어요, KBS에서? 뭐 뉴스 프로그램 한 13년 했어요. 그렇군요. 네.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정 대표가 올린 글과 관련해서 대상이 된 이재명 성남시장께도 저희가 이제 출연 요청을 해서 이 자리에 함께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그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서는 모든 것을 법정에서 해결하겠다면서 방송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귀찮은데요. 귀찮은 번거롭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시달려가지고 근데 또 워낙 친하게 예전에 알았던 분이라 만난 지는 오래됐지만 또 모처럼 부탁을 하셔서 나오긴 나왔는데 자, 그러면 오늘 회사 홈페이지가 마비됐어요? 3번이나 서버가 다운이 됐죠. 일종의 회사 입장에서 피해인데 엄청 이런 피해를 전화가 수백 통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? 아니죠. 이거 이럴 줄은 몰랐죠. 왜냐하면 제가 늘 하던 얘기고 제가 트위터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 낙검수라든지 또는 이 소위 지금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북 세력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에 너무 부정적인 의견을 확산하고 사회를 불안한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게 너무 제가 이건 옳지 않다 생각해서 이제 트윗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.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쭉 해왔던 얘기하고 맥락이 전혀 다르지 않은 얘기인데 갑자기 이걸 이렇게 잡아서 공격들을 하고 그러는 것을
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, 사실. 자, 박원순 시장이 왜 종북 성향이죠? 근거가 짧게 종북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종북, 북한 노동당을 추종한다. 북한 노동당을 추종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. 사실 종북이라고 하면은 북한의 대남 전략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예전에 운동권 중에서 김일성 사상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는 그 주사파들이 이제 그 핵심에 있다고 얘기가 되고 또 박원순 이제 시장 핵심에 아니죠. 그 종북의 종북의 핵심에 그렇죠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북한의 대남 전략을 고스란히 따라한 거죠. 이를테면 미군 철수해라, 보안법을 철폐해라. 그다음에 헌법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애국가와 또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. 애국가도 안 부르고 이런 그렇고요. 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분들을 지원하거나 또는 그분들을 옹호하거나 그분들과 연대해서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분들이 이제 같이 종북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도 그 트윗에 올릴 때 종북 성향이라고 했어요. 종북 성향의 많은 지자체들. 왜냐하면 최근 제가 들어서 여쭙는 거는 박원순이 왜 그렇죠. 박원순 그거를 좀, 시장님도 똑같죠. 예. 그분은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역사 해석이나 또는 이 보안법 철폐를 집중적으로 보안법에 대해서 책을 2권이나 쓰시고 또 이분이 말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.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. 그 말은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뭐겠어요. 북과 대치하는 마당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. 그렇지 않아요? 그건 아주 해방 좀 때 좋은 그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. 네, 우리 나름대로.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?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을 무려 수만 번, 어떤 분은 20만 번을 침공했다고 말이 있을 정도인데 수천 번 줄여서 하겠습니다. 수천 번을 위협하고 공격했고 양민을 학살했고 간첩단을 내보냈고 쭉 그런 과정에서 안보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. 근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하고 아주 수치의 역사로 만들고 북한에는 친일파가 일찍이 다 제거가 됐고 북한의 역사야말로 정통성을 가진 역사고 이런 식으로 설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행히도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책을 통해서 그 보안법을 철폐하고 또 우리 그 어떤 민주주의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대척 관계에 있지 않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 북한의 그 미군 철수 지속적으로 하시고 박 시장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또 이분이 그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네. 걸 만들어서 많은 물론 이제 기부 문화를 만든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자본으로 그동안 도와주신 사회단체들이 거의 다 촛불 시위에 앞장선 사람들과 그다음 보안법 폐지와 또 이라크 파병 반대 이런 거에서 같은 주장에서 우리가 끊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재명 그런 것만 시장이 도와주신 거예요. 이재명 시장이 왜 종북 성향인지 또 한 가지 그거 짧게 좀 해주세요. 그렇죠. 이재명 시장 짧게 해주십니다.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분이 박 시장님은 그만하시죠. 왜냐하면 시간이 한 가지 넘었어요. 꼭 얘기를 해야 돼요. 북한 인권을 단체를 지원하는 그 서울시 그동안 쭉 해왔던 예산을 이분 시장 되자마자 그거를 없앴어요. 그래서 지원을 끊었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다른 보안법 철폐 이런 쪽의 그런 단체들을 은근히 지원하고 있는 그런 태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종북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. 제 질문 좀 답해 주시죠.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그 통진당의 말하자면 성남이라는 곳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그쪽에서 일했던 분들이 나와서 평가했던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거기 그쪽이 이제 성장했던 기반인데 거기에 이제 주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통진당으로 당선돼서 구당권파의 김미희 의원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시장이 되면서 아예 공동 정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종북이다 말이 많았던 그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었고 또 이석기 의원이 관여하고 있던 이런 여러 단체들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지금은 이석기 의원의 보좌관으로 가 있는 그 모 씨가 대표로 있던 환경단체가 설립된 지 한 달도 안 됐고 실적도 없는데 시 전체의
저기를 다 몰아줬다는 네. 걸로 시의원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현재 종북임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인수위원회에서 뭐 인수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뭐 인수위 대변인을 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정부 출범 때부터 네. 그렇게 같이 해왔는데 지금은 계속 인터넷에서 이분의 시정 때문에 시끄러워요. 자, 그럼 시외에서. 그 정도에서 네. 근거는 들어봤고요. 그 예. 정확하게 올린 글이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. 기억합시다. 이렇게 그렇죠. 올리셨는데 네. 뭐 비리가 있다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생각이나 사상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합시다. 평가를 합시다. 어떻게 비리는 생각하세요? 처벌할 수 있지만 사상은 처벌할 수가 없고요. 그렇죠. 뿌리가 깊습니다.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에 대한 노원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원래 전대협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홍구 교수라고 이분이 김일성이야말로 이 자수성가형 민족의 영웅이다라고 찬양하면서 그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역사 수채 역사로 만드시는 분인데 이런 을 데려다가 국민을 대상으로 세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역사 특집 특강 시리즈를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주민들이 가서 이 표지판 들고서 네. 데모하고 있잖아요. 네. 이 비 오는 날. 근데 그런 그 어떤 의도적인 어떤 생각의 변화를 뿌리 깊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가고, 예, 이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친헌법, 친국가적인 어떤 그런 조직과 단체라 그러면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. 네.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공공연히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다시 이제 돼가지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시끄럽고. 근데 그 옳지 않다. 사상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해도 좋은가? 비리가 아닌데 이 말씀을 답변해 주시죠. 그렇다 그러면 이분은 제가 말한 거를 제가 무슨 공격을 했나요? 네. 네. 공격 안 하고 시끄럽고 네. 이게 지금 엄연히 반헌법적이고 시끄러워서 반응을 하셨군요. 근데 이재명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되죠. 그럴까요? 왜냐하면 시끄러운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? 예, 이재명 근본적인 시장 문제가 있으니까. 쪽이랑 제가 통화를 했어요. 그쪽 스태프랑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군요. 우린 가만히 있었다. 가만히 있는데 이거 뭐가 이렇게 탁 던졌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첫째, 오늘 그 낮에 모욕죄 혐의를 걸었어요. 두 번째는 명예훼손죄. 세 번째는 후보자 비방. 제가 모욕죄 명예훼손은 그렇고 후보자 비방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후보자 비방은 이분이 이재명 시장이 내후년에 나와야 된다 시장 선거에. 그러니 후보자 비방 아니냐. 이 세 가지 문제를 걸었는데 근데 그 입장에서는 또 갑자기 뭐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 아니죠. 가질 수 있겠어요? 어떠십니까? 인터넷이 네. 이분이 시의회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시의회에서 이분의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 시정 때문에 말이 많았고. 근데 자기중심적 시정 오늘의 주제가 아니고 종북과 관련된 그 고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. 그러니까요. 시끄러웠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본 거예요. 이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고 지금 시정이 어떻게 들어갔고 왜 이렇게 의회에서 야단들을 하고 하는지를 봤고요.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향의 분들이 가능하면 지자체장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요. 이분이 얘기한 거에서 옳지 않은 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다음에 뭐 후보자로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. 제가 들은 바가 없고 만약에 이런 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사회에 이 많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일으키게 된다면은 이건 정말 문제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의 건전한 가치와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게 우리 네.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건 옳지 않다. 정미용 대표 같이 트위터에 정말 파급력이 큰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건 정말 굉장히 큰 책임감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. 책임감이 없는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, 이렇게 지금. 제가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보였던 종북 성향의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종북 성향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이분들이 무슨 간첩 활동을 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보다 더한 사람들도 더 많이 떠들고 있어요. 지금 대통령을 그렇게 동물에 비유해서 마구 욕을 하고 당선자를 욕을 해도 되는데 저는
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당선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 사회,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이렇게까지 불러일으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종북이 뭔지 또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뿌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혼돈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이재명 시장이 3가지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. 우리 정명 대표께서는 어떻게 대응 어떻게 하실 그렇죠. 겁니까? 일단은 제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고 생각하고요. 제가 뭐 조금 알려졌지만 제가 무슨 대단한 무슨 파워풀한 뭐도 아니고 네. 그냥 이름이 좀 알려져 있다 뿐인데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저는 비판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저를 거른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예. 또 하나는 또 네,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네, 같아요.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는 이 공익 사회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. 그렇게 무고하게 저를 걸었기 때문에 저는 무고죄로 그거 반소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. 막 네, 무고죄로 알겠습니다. 반소를 그다음에 이분이 또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. 욕설을 막 하셨더라고요. 네, 예. 그래서 자. 이 부분은 또 명예훼손이 분명히 되죠. 그럼 무고의 명예훼손으로 그 반소를 할 그러니까. 가능성이 있군요. 네, 지켜보겠습니다.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